드디어 수, 사칙연산까지 다 마치고 우리 이제 또 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식을 포춘 쿠키를 아이랑 만들면서 배워볼 건데요. 식 하면 좀 난감하시죠? 좀 어려운 거, 어렵다, 좀 복잡하다. 수학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단초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식. 막 방정식, 막 함수식, 막 무슨 식, 이런 것들 되게 복잡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왜 이런 식이 생겨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고 이제 아이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식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들이 좀 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세상을 단순 간결 간단하게 보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애라는 걸 오늘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하시고 아이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은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 네 사진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기 이 사진은 뭘 말하고 있죠? 여기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고, 여기는요,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의 그런 방식인 거죠. 한국인들의 식 문화죠, 식문화. 근데 이제 약간 그 식이 다른 의미긴 한데, 한국인의 먹는 방식. 여기는요, 건축물이는, 건축 양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건축 양식. 여기는요, 돈이 있네요. 카드도 있고. 지불 방식. 이게 모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을 이제 아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건 다 어떤 방식, 스타일을 말하는. 어떻게 돈을 지불하지? 어떻게 건축물을 짓지? 어떻게 밥을 먹지? 어떻게 춤을 추지? 이게 다 하나의 방식, 스타일이. 내가 어떤 주변 친구들을 대하는 방식. 나는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준다. 이것도 하나의 나의 그 대인관계의 방식인 거죠. 이런 것처럼 식도 하나의 표현 방식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나 이제 연산 기호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이 뭘 표현하고 있을까? 오늘 그걸 포춘 쿠키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식은 가장 큰 특징이 단순, 간결, 간단하게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내가 오늘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책이 몇 권까지 나왔는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몇 권까지 봤다 이런 주저리 이런 얘기들을 원래 책이 총 10권이 완결판인데 내가 지금 7권까지 봤으니까 3권 남았네. 3권 더 봐야 되겠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길게 될 거를 그냥 이렇게 이제 수학에서는 간단하게 표현을 전체 봐야 될 책에서 내가 지금까지 본 책을 빼니까 내가 얼마만큼 더 봐야 되는지가 나온다. 그래서 A4 용지로 빼곡하게 쓸 이야기들을 아주 간단하고 단순 간결하게 표현해주는 게 식이다. 아이한테 이 개념을 얘기를 해주면 좀 더 식이 나한테 필요한 건데 이거 번거로운 것들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이 사실은 이런 숫자나 기호나 사칙연산의 그런 의미들이 결국 다 이렇게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풀어주고 다시 그것들을 이렇게 함축해보고 이런 연습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자기 삶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포춘 쿠키를 한번 아이랑 만들어 보는데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이냐? 포춘 쿠키 안에 이제 숫자를 넣어요.
잘라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춘 쿠키에 어떤 숫자가 여기 뭔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3을 더했더니 10이 되더라. 이 안에 포춘 쿠키 안에 숫자는 몇일까? 라고 이제 엄마가 물어보면 아이가 이제 뭐라고 대답할까요? 7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기 안을 이렇게 까서 열어보지 않고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실 머릿속으로도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는 거죠. 숫자와 기호로. 그래서 훨씬 직관적으로 7개만 더 있으면 되겠네 라든지 7이라는 숫자가 7 더하기 3은 10 되겠네, 이게 더 이렇게 단순 간결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까보지 않고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식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 단순 관계를 간단하게 열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사실은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가면 네모로 배우게 돼요. 이제 자, 네모가 뭘까요? 중학교 가면 X는 뭘까요? 이제 X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이제 막 싫어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X도 그냥 공동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X로 쓰자라는 약속인 거지 꼭 X라고 쓸 필요 없다. 포춘 쿠키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고 네모라고 써도 되고,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해줘야 아이들이 그냥 모르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구나, 표현하는 방식인 거구나 라는 개념이 먼저 있으면 X가 훨씬 덜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한 게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수학 개념 중에 하나인 방정식을 방금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익숙해지면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볼 수도 있어요. 자, 포춘 쿠키를 크게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작게 하나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두 개 안에 있는 숫자를 이제 엄마와 아이가 이제 각각 만들어 서로 맞추는 걸 해볼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이렇게 낸 거야.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 있더니 10이 됐어. 그러면 여기 숫자가 뭘까? 아이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답이 하나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9가 될 테고, 여기가 2면 여기가 8이 될 테고, 이렇게 되겠죠? 모르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되면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수에 따라서 이 수가 이제 정해지게 되죠. 사실 이게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는 수학 개념 중에 하나에. 그래서 오늘 배운 이 포춘 쿠키로 하나의 표현 방식이구나 라는 게 방정식 함수식의 개념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단 얘기는 이 숫자들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모르는 게 하나 더 생기면 그거를 수학에서 변수라고 해요. 변하는 거죠, 계속. 이 변수가 어떤 둘 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사실 함수는 관계다. 관계인데 뭐 계속 2배 해주는 관계냐, 계속 2를 더해주는 관계냐에 따라 함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는 요리랑 연결을 시켜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1인분일 때 양파 반 개 넣었으면 2인분일 때는 양파 몇 개 넣어야 되지? 1개 넣어야 되겠죠? 여기는 반 개. 그럼 3인분일 때는 1개 반. 이런 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양파의 개수와 몇 인분인지에 대한 관계. 이게 사실 함수예요. 그러면 나 100인분일 때는 몇 개 넣어야 되지? 몇 개 넣어야 되죠? 50개 넣어야죠. 50개. 그래서 안 해보고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숫자만 넣으면 굳이 해보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식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다
그래서 포춘 쿠키를 만들고 뭐 거기 안에 뭐 이제 재미적인 요소로 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뭐 아이가 뭐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엄마가 또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렇게 포춘 쿠키잖아요. 덕담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하면서 이런 게임을 통해서 아, 열어보지 않고도 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식이다 라는 거. 아, 이 식을 알게 되니까 모르는 게 두 개일 때는 또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직접 안 해보고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식이다. 그리고 이거 막 길게 막 이야기로 막 쓸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주는 게 식이다. 안 그러면은 막 책도 막 이만큼씩 막 들고 다녀야 될 거예요. 이렇게 숫자나 기호로 세상에 이런 진리적인 사실들을 단순 간결하게 표현해주지 않았다면 막 책도 막 엄청 막 무겁게 막 이렇게 수레로 끌고 다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수학이 그렇게 하지 않게끔 심플하게 간단하게 만들어준 거다 라는 게 오늘 수업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식에 대해서 좀 마음이 편해지셨나요?